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고장났거나 혹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느려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노트북을 외장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만 있었을 이런 노트북을 플레이스테이션 4의 디스플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AD 컨트롤러 보드를 이 모니터 뒷면에 붙여서 가지고 다니시면 뭐 밖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살아있는 노트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키보드까지 활용을 해서 이 노트북을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해서 덱스 모드를 이용해서 뭐 동영상 시청,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3850mAh 3개를 사용해서 12V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트롤러 AD 보드가 12V를 사용하기 때문에 3개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충방전 12V 충방전 모듈에 연결해서 12V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USB 허브로 사용할 USB 2.0 USB 허브가 되겠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C타입의 HDMI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덱스패드를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PS2 방식을 USB로 바꿔주는 변환기인데, 이것은 이 노트북에 터치패드를 활용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단 그렇게 해볼 것이고, 이건 전원 스위치,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타입C 잭을 연장해줄 것으로서 타입C 보드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USB 2.0 사용할 것이고, 네, 이거는 충전용 어댑터 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이 컨트롤러 보드 전에 이 케이블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길게 연장해 주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북의 키보드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는 틴시 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한 것은 다른 키보드에 있는 메인 보드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새 걸로 구매를 했는데, 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사용되는 그런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키보드 작업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딱 보시고 나서 여기에 있던 왜 금속들을 제거했지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키보드 사이즈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여기다 왜 넣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미니 USB 키보드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두께가 있습니다. 이 하판을 제거하고 상판에 이 정도를 다 잘라내서 만들려고 했는데 하판이 제거되면 키보드가 안 눌립니다. 네, 하판에 딱 붙어서 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넣으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괜히 금속만 힘들게 제거를 했는데, 이 키보드는 제가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린 거와 좀 다른 건데, 네, 처음에 이 키보드였죠. 근데 너무 작습니다. 이건 진짜 네, 너무 작아서 제가 또 가지고 있던 게 하나가 마침 있어서 그걸 또 분해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키보드 케이스 중에서는 그나마 큰 거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나중에 또 어떻게 재활용할 방법이 있겠죠 뭐. 예.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보드를 원래 있던 키보드에 꽂았었는데 핀 수가 맞질 않았죠. 핀 수가 어차피 여기는 보시면은 패턴이 없습니다. 요 두 개는.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뭐 해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서 원래 키보드를 사용하려던 것을 네, 목적을 폐기하고 이렇게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노트북의 키보드가 맞질 않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외 포럼을 보면은 이 보드로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한 건데, 저도 다음에 또 다른 기기로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도저히 안 되면은 어렵지만 틴시 보드 같은 그런 보드를 사용해서 뭐 하거나 아니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법은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터치패드 이것까지 살리면 그래도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덱스북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게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 초반에 부품 소개해드릴 때 PS2 젠더를 PS2 컨버터로 잘못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품을 사용해야지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부품은 그냥 이 포트의 라인이 USB랑 그냥 연결만 된 것입니다. 변환해주는 회로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PS2와 USB가 동시에 되는 기기만 작동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PS2로 인식을 시켜서 USB로 변환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PS2 USB 컨버터를 사용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치패드는 다행히도 잘 작동이 됩니다. 네, 5V GND 그리고 클록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를 납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냅틱스 터치패드에 따라서 이 접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찾아서 인터넷에 찾으면 나옵니다. 모델을 찾아서 각각의 접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찾기가 어렵다 싶으면 자, 이것은 좌클릭, 우클릭, 이 클릭이 들어오는 라인이고 이쪽으로 데이터가 나가는 것입니다. 보시면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4개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씩 찍어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아마 이 GND일 것입니다. 그러면 5V는 이 반대쪽 맨 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측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알아내셔도 됩니다. 자, 터치패드 사용하는 법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역시 잘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난관까지 다 해결이 되었고 조립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잘 배치를 해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한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키보드가 좀 아쉽죠. 그래도 터치패드를 살린 것은 좀 마음에 듭니다. 키보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키보드는 네, 이렇게 조금 보기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기능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완성되기까지 거의 3주가 걸렸습니다. 네, 키보드가 안 돼서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됐고, 터치패드도 PS2 USB 컨버터를 또 구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품들이 오는 시간 뭐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도 원래 키보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볼까 하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한 달 반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일단 빨리 진행을 하고 완벽하게 키보드를 작동시키는 것은 다음번에 또 다른 것을 할 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연장 케이블,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외부에서 케이블만 가지고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PD 케이블이 제가 이것도 또 착각을 했습니다. 이 PD 케이블에는 HDMI 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는 들어가지만 HDMI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호 없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도 되고 HDMI로 연결됐다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덱스 화면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뭐 마우스도 잘 작동하고요. 네, 유튜브 뭐 이런 거 다 잘 되죠.
네, 뭐 이렇게 게임도 터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좌클릭으로 뭐 이렇게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고, USB가 있기 때문에 뭐 게임패드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원래 있던 이 PC로는 진짜 그야말로 웹사이트 하나 띄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거는 뭐 진짜 그야말로 PC 모드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뭐 실행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원래대로였다면 정말 창고에서 먼지만 쌓였을 그런 기기를 이렇게 정말 쓸모있는 기기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많이 흘렀고, 뭐 부품들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하느라고 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래된 노트북 혹은 고장난 모니터만 살아있는 노트북으로 만들 수 있는 덱스북 만들기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구독자가 아마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10,000명 감사 이벤트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영상으로 찾아뵙겠고, 이후에도 더 알차고 재미나고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